울산 매일신문과 U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매일 UTV 뉴스룸 강정원 국장입니다. 울산 매일신문이 창간 32주년을 맞아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을 모시고 지역 언론과 시정에 관한 여러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장님이 그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신 게 1995년이시죠? 예. 저희가 92년에 첫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시장님의 어떤 정치 행보들이 고스란히 다 기록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국지를 찾아봤습니다. 이 기사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누구예요? 아니 내가 내 얼굴인데도 저도 이럴 때가 있었는가 봐. 이게 97년도예요. 그런. 오랜만에 이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쉬운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도 기업이 울산에 돌아온다든지 기업이 잘 돼야 울산이 잘 산다, 울산의 경제가 꽃이 핀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는데 시장이 된 지금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 정책 기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을 추진했다가 직접 철회를 하셨는데 아쉬움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 추진 배경은 무엇이었고 향후 다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업인 조영무는 울산 아니거나 다른 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하루방이 있듯이 그 지역이 대표하는 그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그 지역을 빛내는 거 사람을 내세운데요. 울산 하면은 기업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기업 총수다 해서 조형무를 지금 내걸었죠, 제가. 시민단체 분들이 반대해서 사실 내가 그만두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시민들이 공론화 없니 막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절차를 밟았죠. 공식 절차를. 그분들은 시민 대표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는 대의기관의 의회입니다, 의회. 의회에서 시민을 하는 과정에 이거는 시민들에게 좀 여쭤보자, 공론을 해보자. 이렇게 그 절차를 밟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는 그분들의 말씀이고 정당한 절차는 제가 밟아서 의회에 갔는데 의회에서 그의 모양새를 좀 못 갖췄죠. 이름만 있는 그 시민단체들이 떠드니까 거기에 동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약간 의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 처리한 동기가 왜 그러냐. 기업 총수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는 초상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후손들이 안 주겠대요. 아이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처리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단체에서 누가 대모를 하든 떠드는 저는 0.1%도 의식 안 했어요. 그 내 의지대로 정책을 펴나갈 건데 이건 아무리 펴고 싶어도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다하지 못해서 오히려 송구하죠. 앞으로 추진 여부는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보통 김영간에 조그만 할 수는 있습니다. 삼성간, 현대중공업관, SK관, 롯데관 해서 그 안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 울산의 조형물, 사람을 기리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분들이 자꾸 주장하는 게 울산이 이렇게 만드는 게 기업 총수들만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순신 장군만 싸움 잘해가 동상 만들었냐고. 병사들이 했지. 그럼 세종대왕이 잘해가 그걸 했느냐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울산의 노동자들을 우리가 홀대인이 있느냐고. 양대 노총 해간다. 땅값 하면 몇백억 안 됩니까? 또 공업 노타리에도 근로자 상이 있고 기업 총수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근로자, 노동자들도 우리가 기리고 있다. 애를 다하고 있다. 조형물이 만약 썼다면 좀 더 많은 효과가 울산에는 기대할 만큼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됐지만 또 그 기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고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지난 1년 동안 친기업 정책을 많이 펴오셨는데요. 친기업 정책을 이렇게 집중하는데 어떤 철학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은 그 구성원들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정치의 근본은 또 행정의 근본은 국민을 덩따시게 배부리게 해주는 행위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토대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일자리에서 시작한다. 일자리를 누가 만드느냐?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행위다. 그래서 기업을 우대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정부나 일반 정책 결정권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신기업 성향으로 가니까 거기에 구성원인
노조는 어떻게 하느냐는데 당연히 그분들도 우대해야죠. 반노조 이런 뜻이 아니고 기업이 우선 있어야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친기업 성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 유치,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이라도 본사 유치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꼭 필요한 사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이란 게 보통 그 지역에 생산 공장만 있어서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일어나겠지만은 실제적인 알짜배기 돈은 없습니다. 그 세금하고 이런 큰 돈은 다 본사가 있는 서울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중요하지만 본사 이전이 지역 경제는 정말 큰 역할을 한다 해서 본사 기업 이전을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무리 지역에서 유치를 하려도 안 되던 걸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지금 돌아가면은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아마 기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의 1호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왜 풀락하겠습니까? 일자리와 연동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인구 소멸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그랬으면은 외지에서 팔도 사나이들을 울산에 직장 구하러 막 몰렸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직장 구하러 울산 사람마저 역으로 수도권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나마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업 유치입니다. 그럼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의 가장 큰 윤리는 뭡니까? 이윤이잖아요. 이윤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제일 큰 초기 투자만 해야 되는 땅 문제는 좀 사게 해줘야 된다. 사게 할 수 있는 땅은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사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프로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여기서 시작은 하는 겁니다. 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일자리가 생기면 인구 유출도 막을 것이다. 그거는 맥락에서 그린벨트를 제가 풀라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갖고 있는 권한이 10만 평 정도 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번에 한 30만 평을 풀어줬습니다. 30만 평 정도 돼야 하나의 단위 산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산단이라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좀 이양받았다. 다만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것은 시민은 서울에서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시민 기능도 지방정부 이양해달라는 그 단계까지 와 있다. 근데 그린벨트가 권한이 100% 이제 넘어온다면은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국토부 장관이 울산에 오셔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11월 달 정도 되면은 대통령께서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제시할 것 같아요. 그때 희망적인 메시지는 제가 들었다. 아마 이런 얘기도 최초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 같아요.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울산의 어떤 교통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도시철도 트램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트램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도 현실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시 중에 지하철이 없는 게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를 위하든지 공공교통망은 울산이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트램이라도 해서 우리 울산의 공공교통을 좀 제공하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 것인데 예타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예타는 거의 목전까지 와 있을 것이다. 통과되면은 막 트램을 거침없이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적자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시내버스 문제도 한 달에 100몇십에서 지금 몇 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트램까지 생기면은 재정에 좀 상당히 부담이 갈 것이다. 그래도 시민들은 뭐 살림살이 걱정 안 하고 일단 내가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램 1호선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허리끈 조름매고라도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35년 만에 부활한 공업축제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향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업축제를 어떤 축제로 만들어 가실지 구상을 좀 밝혀주시죠. 축제의 근본은 뭘까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 세 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공업축제를 부활하면서 충족했다. 뭐 나름대로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민선 자치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염려합니다. 너무 낭비성, 일회성, 단발성 그런 축제들이 많다. 킬러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 낭비가 있지 않느냐. 전국 어디 가나 막 그게 그거더라. 똑같은 그 축제의 성격이더라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축제는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걸 가장 충족을 시킨 거는 35년 만에 부활한 공업축제였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평을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울산은 공업도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그런 지역이니까 우리 한번 시민들의 휴가 주자. 축제에서 활동 휴가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일만 꾸역꾸역 했으니까 한 4일 동안 시민들 뭐 좀 쉬어라. 쉬는데 개인 재화를 기꺼이 지불해가 하는 게 아니고 좀 공짜로 좀 와가 보고 느끼고 즐겨라. 우리가 평상시에 지방이다 보니까 유명 가수도 못 보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에 휴가 때 우리 시에서 그 뭐 유명 연예인들도 좀 불러보겠다 해서 다양한 그런 이 콘텐츠들을 저희들 준비를 했죠. 그 준비한 걸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겼습니다. 그게 다지 뭐. 이 축제는 울산 시민만을 위한 축제였습니다. 무엇인 행사든 해가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습니다. 큰 틀의 흐름은 그런 대로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다. 특히 울산은 뭐 기업 도시니까 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업의 그 대표적인 상징물로 해가 거리 프레이드 같은 거는 축제의 백미였다. 그런 생각도 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좀 시민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개발해 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울산매일 구성원들, 독자,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울산매일이 뭐 잘해왔지 않습니까? 울산의 최초의 조간지로서 그 역할을 또 그 소임을 다했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라는 게 뭐 흥분만 할 수도 없고 그걸 또 너무 비판적 시각만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울산매일은 그 역할을 정말 적절하게 잘했던 어느 조간신문보다도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한 역할들이 울산의 발전을 크게 겨눈 역할을 해왔다. 또 UTV가 울산매일이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이현희 대표님 가끔 한 번씩 만나 뵈우면은 자부심이 대단하시고 입에 침이 마르지 않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매일이 그간 해왔던 것처럼 울산 발전 또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조간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캐치프레이드가 꿈의 도시 울산. 울산에는 고래가 있다. 마찬가지로 울산에는 울산매일이 있다.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